예, 어제 오늘 사이에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에서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예산 결의안을 하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HR 6833 결의안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그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그래서 현재 연방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그 규모 그대로 사용. 한 달에 100만 불 쓰는 부서면은 계속해서 한 달에 100만 불 계속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왜냐하면은 9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로운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이 되면은 새로운 회계연도에 맞춘 예산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통과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정부가 써야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날짜는 이미 다가왔고 하지만 새로운 예산 법안은 마련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계속 정부가 돈을 쓰게는 해주자. 하지만 예산 법안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여기 보면 상원을 통과할 때에는 찬성이 72였고요. 반대가 25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50명 중에서 25명만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명 공화당원은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찬성한 공화당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찬성표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초당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원을 통과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6대 20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260명 찬성했고요. 반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투표 안 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만은 반대가 한 표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공화당에서는 반대가 200명이 나왔는데 찬성이 10명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항상 배신자가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배신을 땡긴 건데 왜 하원 공화당에서는 이걸 반대했는가?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 똘똘 뭉쳐서 반대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요번에 통과된 그 HR 6844 이 결의안은 12월 16일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항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1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할 수 있게 150억 달러를 지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돈이 뭐 그래봐야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 지금까지 지원했던 돈보다 더 큰 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일단은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방산업체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정치인들이 뭔가 떡국물이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10억 달러가 들어가 있고요. 긴급 재난 지원으로 20억 달러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주의 산불 때문에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금으로 25억 달러가 또 추가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미시시피 잭슨시의 그 상하수도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쓸 수 있게 해주었고 연방 법원에서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1억 1,2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허리케인 이안 때문에 앞으로도 허리케인이 몇 개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방 재난관리청 예산에다가 190억 달러를 추가로 주는 기존에 쓰고 있던 예산에 대해 190억 달러 더 추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재난이 벌어졌을 때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에다가 더 많은 돈을 지금 더 주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부분들. 다른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치더라도 전쟁 쪽의 예산을 더 지금 잡아서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 결의안이 12월 16일까지만 정부가 돈을 쓸 수 있게끔 일단 시한을 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12월 16일. 왜 12월 16일이냐 하면은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다들 크리스마스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회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일하기 전에 크리스마스 휴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일단 걸어놓고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다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안을 다시 짜겠다. 12월 16일 전까지 그걸 예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예산을 쓰는 것은 결국은 내년도에 쓰는 돈인데, 내년도에 쓰는 돈에 대해서 올해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 하원 의원들 그리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은 올해 말까지가 임기가 끝이죠. 내년에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선거해봐야 합니다. 11월 달 선거해봐야 그 결론이 나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제118대 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도 많이 물갈이가 돼서 바뀌어 있을 상황이고, 상원 의원들도 3분의 1은 어쨌든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 상하원, 의회 구조가 내년에 바뀌는데, 근데 내년에 쓸 돈을 올해 있는 117차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임기를 다 하기 전에 자기네들 임기도 아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번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치루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정작 돈 씀씀이는 올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돈 씀씀이를 결정을 해놓고 자기들이 나중에 빠져버리고, 공화당은 다수당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내년도에 다수당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예산은 작년에 이미 결정한 예산 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힘이 좀 딸리는, 민주당 쪽이 원하는 쪽의 예산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돈이 투여가 되고, 공화당이 원하는 정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힘 맥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어차피 공화당이 똘똘 뭉쳐봐야 민주당 숫자를 못 따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반대표를 다 던졌던 거다. 이런 겁니다. 물론 10명의 배신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중간선거가 11월 초에 있고 난 다음에,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누가 당선됐다 낙선됐다 뭐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라는 듯이 의회는 다시 모여서 하원에서 이제 또 예산안을 이야기하게 되고, 상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올려놓게 될 텐데, 그때 옴니버스 법안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각종 분야별로 해가지고 5만 가지 법안들이 다 나와서 예산과 관련된, 정부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옴니버스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텐데, 그때 하원의 민주당이 선거에서 졌더라도 아직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다수당이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강행을 시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은 그것이 상원으로 올라가서 상원이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상원이 과연 초당적인 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상원에서 이거를 못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정을 가하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되겠다. 사실 요번에 그 결의안도, 이 6844 결의안, 6833 결의안도 하원에서 만든 초안이 상원에 가가지고 수정이 됐고요. 그 수정된 내용이 다시 하원에 와서 지금 이렇게 표결을 거치고 통과가 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면은 국가기관이 멈추는 꼴이니까 그런 초유의 사태는 이제 막겠다라는 의지들을 가지긴 하겠으나,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제 빌미로 해서 볼모 잡아서 민주당이 원하는 아젠다 쪽에 돈을 왕창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종의 계획들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다, 올해 말에. 그때 공화당이 그것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다. 한번 예산이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바이든이 서명해버리면, 그러면은 그게 참,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바꾼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아무리 의회를 상하원 다 공화원이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안으로 만들어서 올렸을 때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또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아주 파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런 상태가 예고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그런 계획들을 무산시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데일리 와이어에서 결론적으로 기사의 결론에다가 결국 공화당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거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거는 사실은 결론이라기보다는 데일리 와이어 기자분의 희망사항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발악인데 민주당이 마지막 발악을 예산안을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을 공화당이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얼마만큼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공화당이 정말 대승을 거둔다고 하면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이 정말 의미 없이 힘없이 꺾일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번에 대승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뭐 살짝 이기는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연방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민주당의 정책에 유리하게 다 짜놓고 나면 연방 의회가 구조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9월 말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어깨에다 힘주고 행세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부기관에 들어가는 돈, 정부기관에서 쓰는 돈을 그렇게 편성을 해주고 나갔기 때문에 이 재력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는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간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돼놓고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해서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